네, 안녕하세요. 국내 최초 온라인 IT 저자 특강 및 토크쇼 IT 북포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네 번째 방송에서는 파이썬 웹 프로그래밍의 주성식 저자님과 홍성민 저자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1부에서는 두 명의 저희 MC와 함께 토크쇼 형태로 진행되고요. 2부에서는 저자님의 특강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Q&A가 있을 테니까요. 댓글로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가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IT 북포럼 지금 시작합니다. 예, 저는 그 위키북스 출판사 대표를 맡고 있는 박창규입니다. 파이썬 관련해서 지금 한 서너 권의 책을 출간했고요. 향후에도 파이썬이 굉장히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두 분께 항상 감사드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용영환입니다. 네,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 파이썬 웹 프로그래밍의 저자 홍성민이라고 합니다. 네, 공동저자 주성식입니다. 네, 대표님께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갑자기 하시는 거죠? 저희 어려운 책 출간해 주셔서. 처음에는 이 플라스크 자체가 파이썬은 개발자들이 아니더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처음에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파이썬을 접근한 게 맞는데 플라스크 자체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책을 내시겠다고 했을 때 될지 말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파이썬의 시장성을 믿고 그래서 두 분께 이제 같이 이제 작업을 했던 거고 이제 굉장히 많이 성공을 했죠. 두 분 책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고요. 잘 팔렸나요? 네, 잘 팔리고 있고요. 한 10등, 예스에서 한 10등까지 갔고요. 그러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였었고. 근데 파이썬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확장성, 그리고 이게 단순히 쉽다는 문제가 아니라 현업에서도 많이 쓰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 책, 파이썬은 솔직히 뭐 저희 출판사에서도 책은 냈지만 온라인상에서도 좋은 무료 강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배우시고 그 다음에 이 책을 보시든 아니면 좀 더 높은 수준의 책을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이제 가장 궁금한 게 뭐냐면 파이썬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 이 책으로 웹을 공부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가장 좀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파이썬을 전혀 모르시는 분이 사실 이 책만 보고 사실 따라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파이썬이라는 언어 자체를 알아야지만 뭔가 이제 프로그래밍이라도 조금이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만 파이썬을 배우는데 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요. 그냥 온라인에 나와 있는 간단한 강좌, 뭐 조금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하루만이라도 이렇게 듣고선 바로 프로그래밍을 시작하실 수도 있을 정도로 플라스크는 굉장히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그 웹개발 프레임워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온라인상에 있는 그 사이트에서 뭐 if문이나 제어문 정도의 가장 간단한 그 프로그래밍의 기본을 배운 다음에 이 책을 보고 따라 하는데도 커다랗게 무리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썬에 대한 좀 지식은 좀 있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파이썬에 대한 지식이라기보다도 프로그래밍에 처음 접근하기 위해서 뭐 함수나 제어문이나 if문이나 그런 것들은 일반인들이 넘어야 할 벽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면 파이썬을 아직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신 분이 파이썬과 함께 플라스크를 시작하면 좀 쉽게 웹 개발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웹 개발은 눈에 바로바로 보이기 때문에 학습하면서 흥미 유발도 잘 되고 이제 그 의욕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부분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플라스크를 하면서 기초적인 웹에 있는 강좌라든가 아니면은 좀 쉬운 책을 같이 보면서 하면은 짧은 시간에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그런 저희 같은 경우도 사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본래 이제 현업에서 개발할 때는 자바가 좀 많이 쓰이니까 그래서 자바 위주로 개발하다가 뭔가 이제 새롭고 뭔가 이렇게 재밌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언어가 없을까라고 해서 이제 몇 가지를 고르는 와중에 이제 파이썬 선택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파이썬으로만 그냥 이렇게 개발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뭔가 이제 눈에 보이고 요즘 또 웹 시대니까 바로 이제 웹으로 뭔가 이제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 보면서 이제 파이썬으로 개발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게 사실 플라스크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파이썬을 공부를 하면서 플라스크를 같이 이제 하게 된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책도 쓰게 됐고, 그래서 아마 여기는 여러분들도 쉽게 익히신 다음에
저희보다 더 나은 책을 쓰실 수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사실 파이썬에서 웹 프레임워크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예, 뭐 예. 제일 유명한 건 장고 같은 게 있고요. 근데 그러면 그 다른 그 프레임워크하고 파이썬하고 여기 차이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플라스크와의 차이. 네, 플라스크요. 일단은 플라스크 같은 경우는 걔네들 정의를 이제 마이크로 프레임워크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장고나 뭐 자바의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풀스택 프레임워크라서 모든 뭐 데이터 레이어니 뭐 보안 레이어, 시큐리티 레이어나 이런 프레젠트 레이어까지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데 플라스크는 마음만 먹으면 그냥 파일 하나로도 그냥 라이팅하면 바로 웹 프로그램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뭐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게 제일 직관적이고 손쉽게 바로 결과를 볼 수 있는 자신의 컴퓨터에다 네. 다운 내려받아서 바로 그쵸. 웹페이지가 몇 줄의 코딩으로 다 된다는. 단순히 그냥 바로 빈 파일 열어서 라이팅만 하고 실행만 시키면 이제 바로 화면을 볼 수 있는 그게 직관적이고 이제 제일 간단한 구조라는 거. 그럼 그 플라스크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 같은 건 없을까요? 이거는 사실 파이썬을 해보신 분들이면 너무나도 손쉽게 그 도구들이 있기 때문에 PIP라는 도구로 이용해서 그러니까 우분투에서 이제 apt get이나 이런 것처럼 PIP 인스톨 플라스크를 해버리면 나는 뭐 명령어만 쳤을 뿐이지만 내 하드에 다 들어있는. 아, 그럼 그런 사실 근데 상황이죠. 그거에 대한 이제 자세한 내용은 이제 책에 있는 거고요. 네, 그 윈도우에서도 가능한 건가요? 예, 윈도우에서도 아, OS 예, 상관없이 다 되는 똑같습니다. 예, 예, 예. 어차피 웹 페이지를 만드는 거니까 OS에는 상관없이. 예, 뭐 그 파이썬 자체를 쓰는 것도 OS하고 사실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방금 지금 수동식 저자가 얘기한 것처럼 PIP를 이용해서 뭐 그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고 이런 것도 어차피 다 똑같은 환경에서 OS랑 상관없이 다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 환경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여러 가지 처음에 이제 자바 하시다가 다른 새로운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시다가 파이썬을 선택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파이썬에서 어떤 매력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거는 뭐라고 표현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재미를 바로 너무 빨리 재미를 느낄 수가 있고,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를 해서 표정이 되게 매우 행복해 보이세요.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를 해서 내가 어떤 결과를 볼 때는 순간 되게 재밌는데 파이썬은 그거를 되게 빨리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개념 자체가 뭐 배터리 인클루드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제품 뭐 기계를 사는데 건전지를 안 주면 되게 짜증이 나잖아요. 근데 파이썬은 패키지 기본 설치만 하면 건전지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임포트를 해서 뭐 하면 바로 결과를 볼 수 있는, 그리고 그것도 간결한 구조고 그런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두 분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유수의 그 SI 업체에서 실제적으로 SI 업체라고 SI 업체라 약간 느낌이 좀 하여튼간에 그러면 개발 전문 업체에서 이제 근무하시는데 실제 업무에서도 파이썬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신 거죠? 많이라기보다도 하여튼간에 저희가 일단은 그 B2C를 주로 이제 개발하는 업체가 아니라 B2E,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내에 일단 기업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렇게 그 내부적인 시스템, 이렇게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내부 시스템을 할 때는 아직까지 이렇게 널리 쓰고 있지 않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그 저희 같은 업체 말고 실제로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아니면 뭐 해외 업체로 구글이나 이런 데 보면은 실제로 외부로 서비스하는 데는 파이썬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제 내부적으로 뭔가 이제 그 프로타이핑을 진행하거나 할 때는 실제로 파이썬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업무적으로 지금 그 오픈소스 프레임워크 같은 거를 하나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검증의 하나의 어떤 그런 프로그래밍 하는 그런 어떤 요소로 지금 플라스크를 실제로 제가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굉장히 그거는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그 사실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자바와 파이썬 둘 중에 어떤 게 개인적으로는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이건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있는 것과 거의 뭐, 여기서는 파이썬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파이썬이 엄마의 느낌이. 아니 왜 엄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바는 좀 공식적이고 네. 이제 뭐 돈이 되는 거고 그 파이썬은 자기가 원해서 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파이썬을 많이 이제 쓰셨지만 플라스크 같은 경우는 두 분도 접한 지가 이렇게 많이 되지는 않으셨잖아요. 플라스크가 이렇게 나온 지가 오래되진 않았죠. 예.
2010년 4월 정도에. 그러니까 저희도 같이 하면서 그러니까 파이썬을 이제 시작을 함과 동시에 이제 거의 플라스크를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파이썬을 잘 모르더라도 쉽게 접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그걸 직접 배워갈 수 느끼면서 있는, 이제 그렇죠. 진행하신 거기 때문에요. 근데 그거 책까지 연결되는 건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어려운 생각일 텐데 어떻게 책 쓰시는 것까지 어떻게 생각을 하신 건지. 이게 저희가 처음에는 그 원래 파이썬을 관심 있게 보긴 했었는데 보면서 이제 그런 그 파이썬까지 뭘 할지를 찾다 보니까 처음에는 플라스크가 아니라 이제 장고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쓰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나 여기서 이제 난 옆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웹2파이라는 프레임워크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웹2파이를 보다 보니까 여기도 상당히 매력적인데 그 웹2파이 같은 경우는 웹으로 된 IDE까지 제공하고 해서 상당히 재밌게 좀 봤었는데 이제 구글 앱 엔진에 보니까 이제 웹2파이를 이용해서 서비스 올렸더니 과금이 많이 되더라. 그래서 나는 플라스크로 전향했더니 과금이 줄었다라는 어떤 그 커뮤니티 글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플라스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제 막연히 공부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는 좀 목표를 플라스크 공식 매뉴얼 문서가 있는데 그거를 번역을 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그 번역을 해서 그 결과물이 지금 인터넷에 리드독스라는 데 올라가 있고요. 그래서 그 결과물이 번역되면서 좀 자신감을 가지고 책을 좀 써보자라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그럼 좀. 파이썬 지금 공식 매뉴얼 같은 경우는 그 파이썬 초보자들 대상으로 해서 그 단계별로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플라스크 매뉴얼. 예, 플라스크 매뉴얼. 그게 그 초보에서 보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저희가 번역하다 보니까 이게 독일어랑 영어를 섞어 쓰는 애들이 좀 있어. 그 원래 저자들이 오스트리아 출신들인데 저희도 번역하면서 좀 다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맨 처음 접하시면은 조금 이렇게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초보분들도 충분히 영어 원문이 좀 독일어랑 영어랑 느낌 뉘앙스가 조금씩 있어가지고 섞여 있는 뉘앙스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번역하시는데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번역은 저희 이제 성민이 형께서 그 일정을 잘 잡으셔가지고 아주 제가 열심히 좀 주로 이렇게 쪼는 역할을 좀 많이 네. 해서. 참 이 책도 같이 두 분이 같이 쓰신 거잖아요. 예. 그럼 형님이신 거죠. 예. 네. 약간 그 권력에 의한 어떤 그런 공동 작업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어요? 그 책을 진행하면서 솔직하게. 네. 일단은 뭔가 하기로 한 거에 대해서 그 납기를 제일 잘 지키시거든요. 근데 저는 뭔가 이렇게 하기로 하면은 끝에 다 돼가서야 막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힘들었고 그 당시에 근데 많이 배웠어요. 저는 약간 업무적으로 약간 좀 한가할 시간이었고 이 친구는 약간 좀 업무적으로 좀 힘든 시기였는데 제가 좀 약간 좀 푸시했죠. 지금 같이 회사 다니고 계시는 거죠? 같은 팀입니다. 네, LG CS. 이거 말씀 드려도 되는 거죠? 네. 수익 처리를 좀. 그래도 뭐 좋은 회사 다니시니까요. 네. 제가 SI라고. 아까 SI라고 그냥 이렇게 확 쳐버리시는 바람에. 그러면 그 보통 다른 그 예를 들면 PHP라든지 자바 같은 경우에는 톰캣 이제 애플리케이션 뭐 서버가 있고요. 뭐 PHP는 이제 아파치의 모듈처럼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는데 파이썬의 플라스크는 어떻게 웹서버에 연동을 하나요? 예, 그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PHP에 똑같이 올라가는 것, 그 아파치에 PHP가 모듈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 파이썬 같은 경우도 그 WSGI라는 그 파이썬 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표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을 구현한 여러 가지 이제 구현체들도 있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치 위에 모듈로 올라갈 수도 있고 요즘 뭐 핫한 그 웹 서버인 엔진엑스에도 이제 뒷단에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이제 라이트한 웹 서버하고 그 WSGI 서버죠. 그런 서버 연결해서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여기 있는 그 주성식 군이 좀 더 시연할 건데 그때는 구니콘이라는 또 그 아주 이렇게 경량의 그런 파이썬 웹 애플리케이션을 돌리는 그런 서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시연은 그 서버로 할 거고요. 그래서 뭐 톰캣이나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종류의 그러니까 운영할 수 있는 서버를 제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구니쿤 예. 이라는 서버는 그러면 엔진엑스나 라이트보다도 더 가벼운 웹서버인 건가요? 뭐 그건 좀 비교하기는 좀 힘들긴 하겠지만 근데 설치라고 뭔가 이제 하기에는 훨씬 더 편하다고. 약간 파이썬 플라스크에 약간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최적화까지 그렇죠. 파이썬에 최적화된 건 맞습니다. 네네. 예.
그러면 이미 그 웹서버를 구동시키고 있는 환경, 업무 환경이라든지 이제 웹서버 PHP나 자바를 공부하신 분들도 똑같이 그 환경에다가 파이썬에 필요한 뭐 모듈이나 라이브러리만 설치하고 바로 파이썬의 플라스크로 개발하실 수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아파치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모두 WSGI라는 모듈이 있는데 걔를 그냥 동적으로 올리기만 하면은 바로 이제 플라스크 앱을 실행시킬 수도 있고요. 예. 그러면 지금 사실 여기 학생분들 되게 많이 오셨는데요. 그 사실 학생분들에게 다른 거 말고 파이썬의 플라스크를 써면 여러분들에게 좋다 뭐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일단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학생들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다들 이렇게 잘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일주일만 투자를 하면은 정말로 본인만의 어떤 웹 서비스는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아, 네.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다들 잘하실 것 같아요. 아, 일주일이요? 네. 일주일이요. 그 대신 이 책을 그래 대신에 이 책을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냥은 안 됩니다. 네. 아까 그 웹2파이를 말씀하셨는데 웹2파이 같은 경우가 더 접근하기가 쉽나요? 초보자들이? 웹2파이는 기본으로 그 제공되는 게 풀셋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플라스크는 내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찾아서 꼽아야 되는데 웹2파이는 일단 풀스택 프레임워크다 보니까 장고처럼 풀스택 프레임워크라는 것들은 필요한 것들이 모든 다 갖춰져 있는 거죠. 라인업이 다 돼 있는. 근데 플라스크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프레임워크에서 다 왔다 껴야 되는. 네, 물론 이제 그 특정 목적에 맞춰서 개발할 때는 확실히 더 심플해지는 거죠, 구조가. 웹2파이로 시작을 하는 것도 더 간단할지도 모르겠네요. 네, 웹2파이 자체가 원래 교육용으로 만들어진 거라서 교수님이 만드신 거거든요. 자기가 이제 웹 프로그램 강의를 하는데 학생들한테 이제 그걸 이용해서 강의를 하려고 만든 그런 프레임워크입니다. 그 파이썬을 다운로드 받으려면 파이썬 org 파이썬 org에 들어가서 보면 2.7 버전과 3점대 버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둘 중에 둘 다 릴리즈 버전이니까 고민할 것 같은데 어떤 버전을 써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저희 책에서는 일단 2점대를 기준으로 그때는 이제 3.0이 아직 뭐 3.0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 이렇게 3.0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지 않을 때였거든요. 그리고 현재도 아마 맥이나 리눅스 같은 경우도 아마 3.0이 아예 그 인베디드에서 나오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책도 그래서 일단 2.7 기반으로 해서 일단 책은 릴리즈가 됐고요. 그리고 3.0으로 기존에 나와 있는 걸 포팅하는 것도 사실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몇 가지 바뀐 점만 캐치를 하고 개발만 하신다면 3점대에서도 충분히 개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새 보니까 2점대를 2020 몇 년까지 뭐 계속 지원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2점대로 파이썬을 배우셔도 2020년요? 예, 뭐 하여튼간에 2020년까지 책은 계속 팔리겠네요. 그거랑 상관없고 개정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 플라스크 버전이. 근데 그 하여튼간 파이썬은 2점대로 시작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워낙 2점대가 탄탄하게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제 책도 좀 많이 팔아주세요. 이글리스. 네. 요즘 제 책을 많이 신경 안 쓰시더라고요. 아무래도 PHP. 농담입니다. 네. 농담입니다. 파이썬 그러면 지금 그 플라스크로 지금 요 책에 있는 사이트는 하나 만드셨잖아요. 그 사이트를 가지고 계속 발전시키면서 뭔가 좀 더 좀 완성된 사이트를 만드실 그런 계획들은 있으신가요? 어떻게 서비스를 위한 사이트나 뭐 그런 여기에 웬만한 기술적인 요건들은 다 들어가 있으니까 뭐 레디스도 들어가 있고 뭐 빅데이터를 위한 그런 처리도 들어가 있고 하니까 트위터 뭐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점차 완성된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또 ASA 개념으로 보여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혹시 뭐 어디서 강연하시거나 아니면 그런 뭐 어디서 세미나 발표를 하신다거나 이런 것도 혹시 계획하고 계세요? 불러주는 데가 없어서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생계형.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간에 플라스크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그 체크하시면서 공부하시고 이제 발전 가능성 믿고 계시는 거죠. 업무에도 그래서 되도록이면 계속해서 적용을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저희 이제 사내에서도 조금씩 이제 이런 좀 분위기를 좀 퍼뜨려 나갈 생각입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그 바이너리 호환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버전에 따라서 바이너리 컴파일을 하면
버전 바뀔 때마다 다시 컴파일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혹시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문제는 잘 거의 네, 네. 그렇게 문제를 이렇게 그런 바이너리 호환성을 겪을 만큼의 그런 시간이 아직 안 지났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있는 거에서 이제 일단은 저기는 그 파이썬을 컴파일하면은 pyc라는 파일이 생기는데 근데 보통 파이썬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그 소스를 먼저 한번 이렇게 제공을 하고 인터프리팅을 먼저 하고 보통 그렇게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뭐 바이너리 호환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직접 이제 경험해보질 못해서. 예. 그러면 사실 자바 그 처음에 웹 프로그래밍을 공부하시는 분이라 이제 입문하시는 분 입장에서 예를 들면 자바라든지 다른 언어에 비해서 파이썬의 플라스크로 시작하시면 조금 더 자기가 원하는 결과물, 자기가 원하는 걸 좀 재미있게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던 거 맞죠?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바 같은 경우는 최소한 뭐 한 달에서 뭐 몇 개월이 필요할 그쵸. 텐데 말씀하신 대로 일주 만에 가능하다고 하면 정말로. 근데 진짜 일주일 만에 가능한가요? 이 책을 사시면 네. 그럼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하여튼 그러면 직접 한번 네. 저도 한번 책 사서 한번 해봐야겠어요. 시연하시는 네, 거를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자바 같은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자바 같은 경우에는 막 6개월, 1년 학교 다녀서 겨우 하나씩 만들어내는데 그렇게 빨리 하셨다는 건 사실 일주일인가라는 건 그냥 상징적인 의미이실 테고 그만큼 빨리 쉽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니까요. 사실 저도 한번 플라스크를 해봐야겠네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2부에서 직접 한번 네. 어떻게 하시는, 네. 그러면 지금까지 토크쇼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이제부터는 저자님 두 분의 즉 강의, 플라스크를 이용해서 웹 개발하시는 강의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부에서는 지난 1부에서는 간략하게 파이썬과 플라스크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가볍게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요. 2부에서는 실제로 플라스크로 간단한 채팅 서비스를 실제로 개발하는 거를 여러분한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서 플라스크가 뭔지 간략하게 좀 맛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플라스크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팅 서비스당,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코딩하고 실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 옆에 있는 주성식 군이 실제로 이제 시연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로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플라스크로 만들어보는 채팅 서비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플라스크의 개요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파이썬이란 뭔가라고 일단 여기 지금 참석하신 분들은 굉장히 궁금해하실 텐데요. 그래서 파이썬이란 뭐냐면은 파이썬으로 작성된 마이크로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프레임워크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일단 비교되는 게 풀스택 프레임워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풀스택 프레임워크라고 하면은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프레임워크에 필요한 모든 기능에 더해서 더 많은 기능, 그러니까 기본적인 프레임워크가 가진 기능 외에 DB 연결이라든지 그다음에 파일 관리라든지 혹은 외부 연계라든지 이런 것까지 여러 가지 기능을 다 포함한 거를 보통 풀스택 프레임워크라고 하고요. 보통 마이크로 프레임워크라고 한다면은 프레임워크 본연의 기능, 그러니까 요청을 처리하다든지 그리고 요청에 대한 응답을 준다든지 그리고 세션을 관리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아주 핵심적인 기능만 갖고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보통 마이크로 프레임워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플라스크의 내부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실제로 그런 주요한 여러 가지 마이크로 프레임워크의 기능을 하는 내용은 여기서 써 있는 것처럼 이게 독일어로 도구란 의미입니다. 이게 백자이크라고 해서 일단 독일어로는 백자이크라고 있는데요. 그래서 도구라는 이런 라이브러리하고 그다음에 이건 또 신사라고 있습니다. 보통 여기 이제 그림이 있는데요. 신사 그림이. 그래서 신사2라는 템플릿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화면을 어떤 HTML을 구성해주는 그런 엔진으로 크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크를 통한 여러분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도식화를 시킨 건데요. 그래서 이 플라스크를 통해서 웹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응답을 어떤 식으로 주는지를 간략하게 도식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자가 어떤 보통 우리가 쓰는 URL, 그래서 뭐 HTTP 하고 어떤 URL을 호출을 하게 되면은 이 플라스크 내부에서는 그 라우트를 처리하는 라우트 데코레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해당되는 URL로 호출되는 그런 어떤 함수를 실제로 실행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이제 어떤 이따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뷰 함수라고 불리는 호출되는 모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뷰 함수가 호출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뷰 함수가 호출이 끝나게 되면은 그 뷰 함수의 결과를 갖고 이런 신사2라는 템플릿 엔진을 통해 이제 그 사용자에게 응답을 주게 되는 이런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런 라우트를 처리하는 부분, 그다음에 실제로 비즈니스 업무를 처리하는 이런 뷰 함수 부분, 그리고 그 뷰 함수에서 처리된 내용을 사용자의 응답으로, 그리고 그 화면에 보이는 어떤 쉽게 말하면 HTML로 표현하는 그런 이런 템플릿 엔진,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 플라스크의 흐름을 아주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그 프로그램 처음 시작하면은 헬로 월드부터 찍고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 웹 브라우저에 어떤 특정 화면, 그러니까 특정 URL을 호출했을 때 그런 헬로 월드를 찍는 그런 간단한 웹 프로그램을 이런 식으로 몇 줄 안 되는 진짜 이런 코드로 화면에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플라스크가 아니라 다른 언어를 사용해서 만약에 웹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파일을 열어야 되고, 그럼 뭐 또 여타 많은 이런 설정을 해줘야 될 텐데요. 그에 반해서 플라스크는 이런 몇 줄 안 되는 이런 프로그램 코드만으로 실제로 웹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플라스크를 어떻게 보면 플라스크의 핵심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백자이크를 간단하게 이렇게 도식화 시킨 건데요. 그래서 백자이크가 실제로 이제 HTTP, 그러니까 웹의 어떤 요청을 실제적으로 처리해주는 엔진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런 흐름을 실제로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나 여기 계신 분들이 템플릿 엔진이라는 말이 뭔지 모르고 약간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그 신사2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 거고요. 그래서 템플릿이라는 거는 쉽게 생각을 하시면 그냥 이런 HTML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냥 HTML이 아니라 실제로 프로그램에서 어떤 처리한 결과 값을 받아서 뿌려줄 수 있는 그러한 거를 템플릿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프로그램에서 어떤 처리돼 가지고 넘어온 결과를 이런 템플릿에 조합을 시켜주고 뭔가 이제 제어문을 또 처리를 해주고 이런 그런 어떤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이런 템플릿 엔진이라고 불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그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신사2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크는 크게 그 웹에 대한 요청이나 이런 거를 처리하는 백자이크와 그런 그 처리한 결과를 그런 응답으로 그 화면으로 구성하게 해주는 이런 신사2로 만들어져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플라스크에 대해서는 핵심적인 거는 좀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 플라스크를 기반으로 채팅 서비스를 한번 설계를 해볼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요 채팅 서비스 설계할 때는 단순히 플라스크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도구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구들을 어떻게 같이 설계를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채팅 서비스는 사실 채팅 서비스 사용해 보신 분도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채널을 만들었다가 없애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1대1 쪽지도 날리고 막 그런 기능이 많이 있긴 한데요. 저희는 그런 기능까지는 다 구현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그냥 저희가 지금 있는 이 IT 북포럼이라는 방을 하나 만들고 그 방에서 저희가 이제 대화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어떤 간단한 채팅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채팅방에 들어올 때 닉네임을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로그인한 사용자는 로그아웃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아웃 하게 되면은 다시 그 방에서 퇴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다시 새로운 닉네임을 갖고 다시 로그인 할 수 있는 이런 간단한 채팅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키텍처 설계는 크게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아까 일부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플라스크 웹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로컬에서 그냥 바로 실행시킬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실제로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구성을 하신다면 그런 이렇게 개발 서버가 아니라 실제로 운영 서버를 구성하셔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런 구니콘이라는 이런 실제로 그런 그 WCA 서버를 아마 사용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저희는 그 단순한 채팅이 아닌 웹에서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처리를 할 거기 때문에 단순한 이런 동기 처리가 아니라 비동기식으로 지금 웹 서비스를 그 웹 채팅 서비스를 구현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그 G 이벤트 혹은 뭐 개벤트라고 불리는 이런 비동기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그 채팅 서비스를 구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뒷단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메시지 채널을 구성하고 이런 거는 뒤에 있는 레디스라는 또 오픈 소스 그 저장소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웹브라우저를 한번 열었을 때 한 번의 연결로 계속해서 사용자 응답을 실시간으로 받기 위해서 그 HTML5에 있는 그 이벤트 소스라는 그러한 그 객체를 사용해서 그 한 번의 요청으로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저희가 이제 그 서로 이제 메시지를 주고받는 거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업데이트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네, 일단 전체적으로 아키텍처적인 거는 다 설명을 했고요. 혹시나 그 앞에 나왔던 처음 들어보시는 구니콘이나 혹은 개벤트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일단은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예. 예, 일단 1부는 끝났고요. 2부부터는 옆에 있는 주성식 군이 실제로 템플릿 만들기와 그 뷰 만들기를 실제로 이제 구성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그 웹채팅 서비스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실행하는 것까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처음에 플라스크 개요에서 보셨던 것처럼 템플릿하고 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템플릿을 말 그대로 화면에 대한 부분이고요. 뷰는 그 화면에서 받은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해서 돌려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현하기를 두 부분으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템플릿과 뷰를 만드는 부분을 이렇게 구현하기를 나눠봤고요. 그 템플릿은 화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화면을 어떻게 구성할까라는 부분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화면은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인덱스 HTML이라는 템플릿이 들어있는 화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덱스니까 제일 처음에 나오는 화면이겠죠. 그래서 처음 화면이 지금 왼쪽 그 그림에서 왼쪽에 보이는 이렇게 웰컴하고 뭐 채널 이름이 있고 뭐 참여자 있고 이렇게 입장하는 버튼이 있는 이 화면입니다. 그리고 채트라는 chat.html은 이 채팅 관련된 화면인데요. 여기서는 실제로 메시지가 이렇게 그 화면에 보여주고 이제 메시지 전송할 수 있는 그 화면입니다. 근데 이 화면은 보면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위에 이 내비게이션 바가 중복이 되고 그 두 개가 지금 중복이 되네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웹에서는 자바스크립트나 그 CSS 파일들이 있잖아요. 이 안에서는 부트스트랩이라는 그 UI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건데요. 그 부분을 공통적인 부분을 이렇게 레이아웃이라는 템플릿에 미리 정해놓고 인덱스 HTML이랑 chat.html에서는 그 미리 레이아웃에서 선언한 내용을 상속받아서 이렇게 구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레이아웃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HTML 코드로 되어 있고요. 근데 이게 빨간색으로 빨간색으로 사용된 부분들이 이제 실제 그 뭐 자바스크립트, 그러니까 jQuery라든가 부트스트랩이나 CSS 파일들을 포함시키는 그런 코드가 여기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는 상단 내비게이션 바 이쪽은 아까 그 화면의 메뉴들인데 이거는 인덱스나 채팅.html에서 같이 쓰기 때문에 레이아웃에 포함되게 되고요. 그 실제로 이게 블럭 컨텐츠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는 실제 그 인덱스 화면에 들어갈 내용하고 채팅 화면에 들어갈 내용이 이쪽 부분에 구현되게 됩니다. 요 가운데 부분에 구현되게 되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인덱스 부분에는 그 채널 채팅 채널이 어떤 게 있는지 보여주는 그런 테이블이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그 입장하는 입장 버튼이 이제 이쪽에 히든 폼으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입장 버튼하고 히든 폼에 어떤 그 사용자 아이디가 들어가는 데이터가 들어갈 거고요. 채팅 쪽에는 이제 서버 사이드 이벤트를 받기 위해서는 HTML5에 있는 이벤트 소스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이 스트림 URL, 스트림이라는 URL로 그 서버 사이드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 이게 이벤트 소스를 설정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채팅방에서 메시지 보여주는 판넬하고 실제 이제 엔터키 누르면 메시지 날라게 하는 어떤 자바스크립트들이 들어가는 이런 구조로 두 개의 HTML을 만들었습니다. 뷰 함수가 또 필요한데요. 아까 우리 그 처음에 보셨던 그 헬로 월드 예제 생각나세요? 그러면은 헬로 월드를 보셨으면은 그 앱.라우트에 URL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헬로 월드에 해당하는 것들이 여기 앱.라우트에 슬래시 했을 때 인덱스 아래에서 헬로 월드를 찍어줬던 거거든요. 근데 요 함수마다 이제 실제로 구현을 해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뷰 함수 5개를 이용해서 이제 완벽하다고는 말하기 힘들지만 기본적인 채팅이 되는 그런 서비스를 바로 구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스트림 함수에는 웹브라우저로 이벤트 소스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용이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로그아웃에는 실제 로그아웃 하면서 그 사용자 닉네임, 대화명을 세션에 저장했던 걸 삭제하고 이제 뒤에 실제 채팅 메시지 연결해주는 레디스의 어떤 서브스크라이브를 해제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고, 샌드에서는 사용자 메시지를 레디스한테 전송하고 레디스가 다시 사용자한테 받아오게 하는 그 퍼블리시하는 내용이 들어가고요. 라우트의 인덱스는 이제 인덱스 HTML을 보여주는 거고, 채팅은 채팅 화면을 가는 이런 화면입니다.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하기인데 아직 저희가 안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실행을 바로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원래 이 파일을 그 구현을 안 해놓은 파일을 열어야 되는데 그 구현을 다 해놔버렸네요. 그래서 하면서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데, 어떤 식으로 보여드리려고 했었냐면은 테스트 해보느라고 다 넣어놔버려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서 이제 읽어오려고 그랬거든요.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위에 계획이 어긋났네요. 일단 그 파이썬 위에 이제 이게 지금 그 뷰 함수가 들어있는 파이썬 파일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채팅이 다 구현될 건데요. 일단 위에 이제 그 뭐 인코딩에 관련된 그 파일 인코딩이 UTF-8로 됐다라는 그 메시지고요. 그다음에 실제 플라스크에 있는 그 객체들 중에 우리가 사용할 것들, 그래서 뭐 템플릿으로 이렇게 렌더링하는 렌더 템플릿하고 이제 리퀘스트 객체에 대한 부분하고 세션 객체, 그다음에 리스판스, 리다이렉트랑 URL4라고 해서 그 뷰 함수를 URL로 매핑 시켜주는 이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임포트해서 사용할 거고요. 그다음에 채팅하면 앞에 타임라인이 찍히잖아요. 그래서 데이트 타임을 임포트해서 이제 여기서 시간을 얻어올 거고, 그 레디스라는 그 메모리 기반 저장소에서 그 사용자 채팅한 메시지를 저장해놨다가 다시 읽어올 거기 때문에 레디스 라이브러리 임포트를 할 겁니다. 그래서 플라스크를 그 app라는 이름으로 객체를 만들고, 이 시크릿 키는 이제 쿠키 같은 걸 암호할 때 사용하는 건데, 이건 대부분 뭐 이렇게 메시지 다이제스트나 랜덤한 값을 생성해서 키를 많이 만드는데, 심플하게 그냥 이 어플리케이션 이름이 플라쳇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플라쳇 언더바 시크릿이라는 키로 암호화를 할 거고요. 그리고 저장소로 레디스를 사용할 건데, 레디스를 저장소로 사용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원래 채팅 채널을 관리하려면 좀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은데, 레디스에는 이제 퍼블리시하고 서브스크라이브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퍼블리시는 내가 거기다 데이터를 넣으면은 서브스크라이브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모두 다 보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채팅에 응용한 건데요. 네, 그래서 이제 레디스를 로컬호스트에 띄울 거기 때문에 로컬호스트 IP랑 포트를 주고,
이제 레디스에서 사용할 채널 이름을 채트 콜론 플라스크라고 정했습니다. 이거 채널 하나만 쓸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이벤트 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제 그 뷰 함수 설명하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뷰 함수는 일단은 제일 쉬운 거 먼저 설명드릴게요. 앱.나우트에 이제 슬래시로 하면은 제일 첫 번째 페이지잖아요. 인덱스 페이지라고 하는데 이 인덱스 페이지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고 그냥 index.html을 그 템플릿 파일을 이제 HTML을 생성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유저스 카운트라고 있는데 요거는 위에 유저 카운트가 여기서 이제 계산하는 게 있는데요. 레디스에서 실제로 이 채널을 구독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를 카운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운트된 값을 이제 템플릿에 쓸 수 있도록 넘겨주는 역할을 하고, 템플릿에서 채팅 화면을 넘어갈 때는 이 채트 URL이 실행되는데 여기서는 일단 사용자 닉네임을 입력받을 거기 때문에 그 닉네임을 세션에 값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 세션이 이제 로그인이 됐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뭐 로그드인이라는 키를 만들고 여기다 true를 넣어서 이제 템플릿 안에서 로그인일 때와 로그아웃일 때, 로그 상태일 때 어떤 버튼을 보여주고 안 보여줄지 이걸 결정하는 역할을 위해서 이걸 사용하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완료가 되면 이제 chat.html에 있는 템플릿을 렌더링하도록 전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메소드가 만약에 포스트가 아니면은 다시 포스트 방식이 아니면은 처음 인덱스 페이지를 돌리는 거고요. 여기서 좀 중요한 중요한 URL은 아까 이벤트 소스를 생성했던 스트림 URL이거든요. 이 스트림은 여기에 보시면 리스판스로 넘기는데 이벤트 스트림이라는 거를 이 함수를 실행한 결과를 넘기잖아요. 근데 이벤트 스트림은 어디 있냐면은 이제 위에 얘는 위에 데코레이터가 안 붙어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데코레이터가 안 붙어 있는데 얘는 이제 뷰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뷰 함수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냥 정의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 이벤트 스트림을 먼저 보시면은 레디스 채널 퍼브 서브 채널을 열고 이제 서브스크라이브를 합니다. 그 채널 네임 여기 채트 콜론 플라스크를 서브스크라이브해서 이제 거기에 메시지가 있으면 리슨하고 있다가 메시지가 나올 때마다 이제 데이터를 보내는 겁니다. 이 데이터 콜론하고 데이터를 보내면 이벤트 소스에서 넘어온 데이터를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냈는데 여기 일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함수에서 리턴을 하면은 그 함수가 종료되잖아요. 근데 일드를 사용하면은 메시지가 있으면 값을 리턴하고 다시 대기하다가 다음번 메시지가 오면 다시 실행이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함수를 채팅하는데 구현된 함수를 다 알아봤는데요. 라인이 얼마 안 돼요. 90 라인이 안 되거든요. 주소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실제 코드량을 치면 한 50라인 정도도 안 될, 50라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니콘을 실행할 거고요. 저희가 지금 이쪽에 공유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토크IT에 토크IT 33으로 공유기 와이파이 접속을 하시면 지금 서비스를 띄우면 여기에 접속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디스를 띄워봐. 시작하기 전에 레디스를 먼저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레디스가 뜨고 지금 로컬호스트인데 저는 이제 로컬에 있으니까 로컬호스트고요. 호스트고 여러분들은 이 서비스 접속하시려면은 제가 IP를 들어가겠다. 여기 어디 갔지? 192.
접속하시면은 지금 이제 참여자가 아무도 없는데요. 한번 요 IP로 스마트폰으로 접속해 보시면 요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아, 화면이 안 보이나요? 예. 아, 화면이 작구나. 19168.4에 156으로 접속하시면 (19168) 4에 156번입니다. 두 명밖에 없나 봐. 아닌가? 예, 환희님이 누구세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예제를 고를 때 좀 참여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좀 채팅을 골라봤는데요. 의외로 구성도 간단하게 잘 된 그 파일 하나에 다 넣을 수 있어서 쉽게 좀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실제로 이제 그 플라스크로 했을 때는 코드가 아까 코드량으로 치면은 60라인 정도밖에 안 됐을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순식간에 만들 수 있는 그런 순식간이라고 하면 좀 오버할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간단하게 비교적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뭔가 메시지를 샌드에서 버튼을 누르면은 요 레디스라는 곳에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돼서 요 레디스에서 채널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채트 콜론에 플라스크라는 채널이 있는데요. 그 채널을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 브라우저에서 다 구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메시지를 넣으면 이쪽 레디스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푸시라고 할 수도 있고요. 퍼블리케이션을 하면 발행되면 거기 있는 게 다시 우리가 그 채널 또 구독하고 있으니까 다시 또 날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뒤에 이렇게 간단하게 구성이 될 수가 있고요. 보통 그 HTML로 사용하는 웹 채팅이라면 계속 이제 그 F5인가요? 이렇게 F4인가요? 이렇게 계속 화면 갱신을 해줘야지만 계속해서 바뀌는 걸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데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그 HTML5에서 이벤트 소스라는 그 서버 사이드 이벤트 기술을 이용을 해서 화면 갱신을 하지 않더라도 그 서버에서 뭔가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자동으로 화면이 바뀌는 이러한 웹 채팅을 구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웹 채팅을 이렇게 그 플라스크랑 여러 가지 다른 도구들을 쉽게 이용을 해서 이렇게 간단한 웹 서비스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간략하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소스 코드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GitHub에 가면은 이쪽에 이 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소로 들어가셔서 클론을 받으시면 이 소스 코드를 다 받으실 수가 있어요. 나중에 참고하실 분들은 여기 들어가셔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되게 짧은 시간 내에 채팅 서버가 만들어졌는데요. 이미
그 50라인의 파이썬 네. 그 소스는 50라인이고 index.html 뭐 다른 네, 거 HTML은 또 다른 거죠. 그거는 HTML 파일 아까 그 화면 두 개입니다. 그 아까 그 채팅방 껍데기. 들어가기 전 화면하고 들어간 다음 화면 두 개. 껍데기만 두 개고. 아 근데 궁금한데 그거 만드시는데 네.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셨어요? 아까 그 소스 코드를 만드시는데. 이게 사실은 그 레디스 제가 요즘에 업무에서 레디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레디스 홈페이지에 가면은 루비 버전으로 된 이 채팅이 있어요. 레디스를 이용한 그러니까 퍼브 서브를 이용한 채팅이 있어서 그걸 보다 보니까 이제 비슷한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그쪽에서 좀 많이 얻었고요. 이게 사실은 얘는 레디스를 사용해 보시는 사람이면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그 정도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인터넷에 많이 좀 찾아보시면 실제로 플라스크로 개발한 이런 웹 채팅 그런 소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플라스크를 이용해서 뭔가 이제 개발을 하실 거면은 그러니까 인터넷에 굉장히 많은 사실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을 하셔서 여러분만의 서비스를 굉장히 쉽게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아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도 질문 받고 있으니까요. 댓글로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가 대신 여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플라스크에 대한 그 지식과 함께 아까 뭐 레디스나 비동기 방식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또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어차피 다른 플라스크나 파이썬과 다른 방식으로 업무적으로나 공부를 통해서 쌓아 나가야 되는 지식이기는 하죠. 책을 사면 되는 건가요? 레디스 관련된 거는 책에 조금 나와 있어요. 그거는 저희한테 밥을 사셔야지. 아 근데 그 채팅 구현하실 때 계속 레디스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요. 레디스를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여기 잘 모르시나요? 지성식 군이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사내 사내 네.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레디스는 뭐 특별하게 이렇게 좀 분류를 하냐면 두 가지로 분류가 되거든요. 레디스의 용도에 따라서 요즘에 한참 NoSQL 데이터베이스 얘기 많이 하잖아요. NoSQL로 분류하기도 하고 메모리 기반 캐시로도 분류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레디스 같은 경우에는 캐시로 보기에는 더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데이터 타입이라든가 뭐 특정 데이터 타입을 넣었다가 뺄 때 무슨 뭐 정렬을 해서 가져온다든가 이런 기능까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채팅 같은 경우도 손쉽게 만들 수 있었던 게 사실은 레디스에서 제공하는 그 퍼브 서브 채널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레디스는 좀 한번 이렇게 손에 한번 그 스터디 좀 해놓으시면은 다양하게 그 높은 성능이 필요한 어떤 서비스라든가 이런 데 하기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기반 데이터베이스나 어떤 캐시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파이썬 플라스크처럼 레디스도 약간 좀 잘 모르시는 분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약간 진입 장벽이 좀 낮을 수도 있나요? 레디스는 좀 낮은 편입니다. 원래 프로그램 자체가 심플하기 때문에 서버만 실행하고 레디스 명령어를 보내고 이제 레디스 명령 이용하는 건데 그 명령어들이 라이브러리로 다 구현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 그 임포트 레디스에서 그 구현된 라이브러리에서 명령어만 사용한 거거든요. 그럼 그 레디스 사용 방법도 간략하게 책에 담겨 있는 거고요. 레디스를 이용해서 간략한 설명은 여기 보면은 브록에 저희가 레디스 이용해서 세션 서버를 구성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간략한 그 개요 그다음에 뭐 그런 뭐 역사 사용법 특징 이런 거는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레디스를 구현한 소스도 역시 같이 다 들어 있고요. 따로 레디스 책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아직은 레디스가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아주 깊은 지식을 요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아직은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자책으로는 한빛에서 나와 있고요. 그거를 보셔도 우선은 구현하시는 데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웹 파이썬과 플라스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함께 웹에 대한 지식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부분들은 뭐 인터넷이나 그런 데서 좀 찾아서 공부를 먼저 하시고 나서 파이썬도 배우고 이제 웹에 대한 지식도 배운 뒤에 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드네요. 그리고 이게 채팅이 웹 방식이다 보니까 그 특별히 그 앱을 설치해야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브라우저만 있으면 누구나 채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활용하기에도 좀 더 많은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단 다음 저희 IT 북포럼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네, 저희가
6월 3일 화요일입니다. 네, 6월 3일 화요일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앵귤러 JS 프로그래밍의 고제도 저자님을 모시고 네, IT 북포럼 6월 3일 날 또 할 예정이니까요. 그때도 많은 시청 바라고요. 그리고 Q&A 네, 그리고 저희가 질문 좀 더 받아볼 건데요. 혹시 여기 와 계시는 분 중에 질문 있으신가요? 어렵죠. 네. 어려워서. 그렇죠.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파이썬과 이외의 지식들은 업무적으로 이렇게 아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뭐 이렇게 공부하실 만한 그런 인터넷 사이트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이 혹시 있으신가 해가지고 웹 쪽에 대해서 전체적인 기술적인 뭐 그런 웹 쪽에 대한 전체적인 기술은 그 위키북스에서 나온 프로가 되기 위한 웹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그것도 저희가 잘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 책이고요. 예. 거기에 굉장히 이렇게 그 A부터 Z까지 모든 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라. 위키북스 책을 내시고 위키북스 사장님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의도의 질문은 아니었는데 네. 기본적으로 그 웹에 대해서는 좀 꾸준한 공부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은 언어도 필요하지만 언어를 통해서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반되는 지식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은 꾸준히 공부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온라인 네. 질문. 그리고 마침 온라인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박영수님께서 파이썬 개발을 위한 아이디를 추천해 주신다면, 통합 개발 환경을 추천해 주신다면. 이게 한 얼마 전에 파이썬 코리아에서 설문조사를 했었더라고요. 어떤 개발 도구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1위를 차지한 거는 VI더라고요. 65%가 VI를 했는데 아이디는 책에서는 그 파이데브라고 이클립스 플러긴을 사용한 걸 사용했는데요. 이걸 쓰다가 그 파이참이라고 인텔리제이 만든 툴이 있습니다. 그 인텔리제이 만든 회사에서 만든 툴이 있는데 파이참은 정말 훌륭하더라고요. 근데 유료 커뮤니티 버전이 있고 유료 버전이 있는데 이제 학생분들은 그 교육 라이선스를 사시면 한 뭐 29,000 얼마, 3만 이 정도면은 유료 버전도 구매가 가능하시더라고요. 일반적인 파이썬 프로그래밍 뭐 파이썬부터 플라스크까지 웹 프로그램도 지원합니다. 다 지원하기 때문에. 그 만든 회사가 이제 제핀스라는 회사. 제프레인. 네, 그 회사가 아이디 통합 개발 환경 진짜 잘 만들죠. 유사한 걸 계속 찍어내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는 좀 더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일단은 처음에 시작하시기에는 VI로 하시는 것보다는 확실히 그 툴팁도 있고 뭐 자동 완성도 있고 그러니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근데 나중에 익숙해지시면은 오히려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이디에서 VI로 거추장스러워지셨나요? 그거는 아니지만 뜨는데 오래 걸리니까 이제. 근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게 위키북스 책이 좋긴 하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오늘 IT 북포럼 마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6월 3일 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앵귤러 JS 프로그래밍 고제도 저자님을 모시고 IT 북포럼 또 방송되니까요. 그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